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1부에 이어서 2부도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 증시, 선물,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 톡방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 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셔도 입장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지금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서 내일장부터 유로스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고 시장에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1부에서 못했던 상담 내용 2부에서도 바로 좀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드림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1,400원이고요. 비중은 12% 갖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 드림텍 오늘 종가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드림텍 오늘 1.49%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9,90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원선 밑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하루 흐름 드림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50원 출발했었고요. 이내 조금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후장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결국 10,000원 밑에서 9,900원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11,000원대 매수를 하셔서 일단 역시 손실권에 계시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드림텍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마카롱님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이네요. 네, 한번 이어서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수급적이라든가 아니면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는 일단 아무래도 미국에 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 6,600억 정도 나타나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도 어디 하나 일단 홈잡을 수 없는 이제 크게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관에서 사거래일자 매수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아쉽지만 비중이 12% 정도 되니까 아마도 지금은 추가 같은 건 좀 하지 않아도 될 시기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일단 현재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시청자님이 아마 이 근처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좀 수익이 났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안 나서 버티고 있다가 무너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크게 무너지지 않다면 아마도 9,400원대 근처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시청자님이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저항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000원에서 11,500원대 여기를 일단 돌파해야지만 일단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 시청자님은 그대로 일단 또 저항을 한번 맞고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12%가 부담이 아니라면 상관없는데 부담이 좀 되는 비중이다.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만약에 일단 거기서 맞고 떨어질 때는 그냥 좀 비중 축소시킨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은 만약에 좀 간다면 11,000원 그리고 14,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저항 자리가 좀 중요한데 아무튼 시청자 매수 자리가 일단 여기거든요. 시장 자리.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자리가 일단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12,000원대 근처에서 넘어가려다가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 또 보시면 3월 달에 한번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한번 3월 30일 때 한번 맞고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청 자리 매수 자리가 조금 딱 맞고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돌파 못하면 그때에는 그냥 비중을 아예 50% 정도 확 줄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줄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뭐 9,500원이나 9,000원 오면 그때는 추가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은 비중을 더 이상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코스피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여기 보이십니까? 7월달 보시면 일단 7월달부터 추세를 이렇게 연결하면 요 추세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일단 가장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 후 지켜준다면 14,000원 그리고 12,000원대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단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태에 대한 이 종목을 비중을 일단 많이 싣지 마시고 그냥 일단 올라가면 좀 줄이고 내려오면 조금 사시고 이렇게 하셨고 먼저 줄인 다음에 사시는 쪽으로 가십시오. 일단 그런 쪽으로 가시고 장기전으로 일단 갈 생각을 하십시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탈출하기가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네. 일단 혹시라도 이슈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을 봤을 땐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최소한 진짜 한두 달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몇 달 동안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아니면 좀 추가했거나 그래서 이왕 가지고 계신 거 아마 그냥 더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은 올라오면 비중 줄이고 내려가면 9,000원대 근처에서 조금 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도 똑같이 자 12,000원 그리고 14,000원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가격은 체크하는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알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일단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십시오.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네 다른 테마도 일단 같이 일단 있는 테마들도 보면 대부분 조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무너지고 있죠. 비슷하죠, 그렇죠? 차트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일단 인지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갈아타든가 이렇게 선택을 딱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른 종목 한번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텍. 네, 첫 번째 종목 드림텍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선택권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그에 맞게 좀 대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드림텍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같은 마카롱님이 갖고 계신 국일 제지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18% 갖고 계신 상황이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국일 제지 역시나 좀 많이 밀려났습니다. 6%대 하락을 하면서 2,74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국일 제지 하루 흐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915원 선 출발했었고요. 조금씩 밀려나더니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횡보를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하락폭 키워가더니 오늘 2,735원 선까지도 떨어졌었고요. 마무리에서는 6% 파란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 4,500원 인 상황이고 비중이 18%이네요. 네, 이 종목 아까 드림텍보다 비중이 더 많은 상황인데 네, 국외제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국일 제지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보니까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일단 2019년도에 매출이 일단 7천억대 그리고 일단 2022년도에도 7,300억대 그리고 일단 2021년도에도 9,400억 원대이고요. 현재 영업적인 이익면도 상당히 그 2020년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보통 700억 원대 이상으로 일단 가면서 약간 전형적인 이제 상승형으로 다 가는 이런 패턴인데 영업적인 이익면이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딱 반영 안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종목이 보통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이 이제 타이밍을 좀 놓쳐갖고 좀 이제 판단을 못 하셔서 이런 거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일단 비중 18%라서 조금 비중이 높으시네요, 일단요. 일단 이 정도 3억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7일에 지지받았고, 그리고 11월 10일에 지지받았고, 그리고 3월 16일에 지지받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일단 5월 9일쯤에 좀 지지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지받았다면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무너진다면 한 번 더 간다면은 아마도 네, 4만 원대 여기 요 정도까지 한번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님 이제 지금 보시면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갈 작정이었는지 아니면 비중이 늘어난 건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잘못하면 장기전으로 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제지 종목을 일단 몇 개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9일 제지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일단 제지. 그 제지 종목을 보다가 일단 9일 제지에서 좀 멈췄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9일 제지는 시가총액 3,400억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적인 이익면이 상당히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있는 반면에 영업적인 이익이 좀 없어요. 그런데 차트를 봤더니 제지 종목 중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차트가 안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안 좋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장기적인 이평선이 거의 깨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네, 제가 아까 전에 일단 제지 종목을 좀 봤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아시아 제지 같은 경우도 좀 깨져 있고 그 다음에 한창 제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지지하고 있어요. 일단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분홍선,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이 정도면 그나마 양호한 차트인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은 아마 한 번 올라간다면 9일 제지는 그냥 사실 이슈가 없으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이 늦었으니까요. 네. 네. 4,000원과 여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저항 줄 수 있는 자리는 4,000원대. 그리고 두 번째는 4,500원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조금 마음은 아프겠지만 4,000원대나 4,100원, 500원대 둘 중에 한번 저항을 준다면 그냥 비중을 과감하게 70%까지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줄인 다음에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고 끝까지 간다면 4,500원까지 돌파된다면 다음 저항대가 아마 여기로 보여질 거예요. 아마 6,000원대. 6,000원대까지나 5,800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입절해 버리시고 만약에 4,000원대나 4,600원대 여기서 만약에 저항 준다면 그때는 그냥 가차 없이 그냥 올청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 이 종목을 최소한 조금 덜 손해보고 좀 줄이고 나오자 내지는 올청산하자 이렇게 일단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차트만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영업적인 이익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차트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영업적인 이익면일 때 우상향하는 차트도 빠지고 있는데 이런 차트는 더 빠지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이평선을 깨트렸을 땐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세요. 그냥 5% 정도만 담고 있다가 돌파하는 예를 들어서 3,700원에 4,000 돌파하는 시점에 비싸더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그때는 홀딩 쪽으로 가시기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비중이 좀 높으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 4,000원이나 4,600원대 만약에 저항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슈가 생겨서 한 번쯤 올 수 있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만약 70%가 어려우면 최소한 50%라도 정리하는 쪽으로 가시고 나머지 50%는 4,000원 유지한다면 계속 홀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일 제지도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어야만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살펴봐 주시면서 4,000원과 4,500원대 저항 라인 확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라라고 봐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맞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일 제지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이텍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4,8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7%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하이텍은 오늘 5.29% 하락을 했고요. 3,22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종목도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이텍 3,400원대 오늘 횡보를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5%대 하락을 했고 3,22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흐름 지하이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 없이 일단 나타냈었습니다. 3,000원대 일단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하이텍 오늘도 일단 5% 하락을 했어요. 이 조금 어떻게 보시나요, 정관님? 네, 사실 뭐 이거 사실 요즘에 뭐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청자님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많이 빠졌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당분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시청자님들 이렇게 한번 추세를 거보십시오. 일단 이렇게 작년에 일단 상장했으니까 상장 시 최고 고점하고 중간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 올라온다면 적어도 4,400원 그리고 6,000원 근처까지 한번 와야 되거든요. 6,000원 근처가 아니라도 이 추세선 근처까지 일단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시청자님 종목들이 일단 많이 조금 아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수익보다는 방어적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현재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금 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돼버렸죠. 제가 일단 노란 톡방에서 이제 맨날 지수가 일단 하락할 때쯤이면 제가 일단 시가에 일단 무너지면 시가 무너지면 이제 뭐 선물 매도라든가 인버스 매수로 들어가세요라고 일단 8시 30분이나 한 40분에 맨날 써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신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청자님 일단 4,600원이나 4,800원대 저항을 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저항 주면 그냥 그 즉시 그냥 오청산 해버리고 시간을 장기적으로 간다면 시간을 만약에 일단 이거를 뭐 1년 정도 된다면 계속 가져가도 됐지만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뭐 한 두세 달 정도 보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그냥 청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렇게 이제 저점이 있은 다음에 한번 크게는 올라갈 거예요. 코스피 지수도. 그때는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언제 상승할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 번들 거 오면 가급적 현금 확보를 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왜냐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자동차가 만약에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좀 더 얘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테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장주가 지금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도 역시나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 종목도 안 올라가고 현대차도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못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일단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아도 아까 전에 보시면 계속 빠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하락 시기는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하락 시기에 재무제표가 좋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미래형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담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지금은 급하게 만약에 10% 빠졌어. 20% 빠져갖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비중 20% 갖고 있는데 한 40% 한 번 더 집어넣어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러다가 탈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마저 물리면 그때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냥 최대한 그냥 냅뒀다가 그냥 매수 가격 근처에서 약간 손해보고 나오거나 매수 가격 근처에서 빠져나온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1년 이상을 본다면 계속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아니면 50%만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한 3달 정도 보고 있었는데 이거 한 5달 길어졌다. 이럴 경우에 비중을 좀 줄이거나 청산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번절가 근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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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이텍 일단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고 파시던가 아니면 올청산 그때 하셔라라고 봐주셨습니다. 지하이텍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이어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100원이고요. 비중은 적습니다. 2% 갖고 계시네요. 역시나 종가부터 보고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림은 오늘 역시나 3%대 하락을 했습니다. 3.48% 떨어지게 되면서 3,465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흐름 하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3,590 원선에서 일단은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 나타내다가 오후장 지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335원 선까지도 하락을 했고요. 이내 다시 한번 하락폭 조금은 줄여가더니 오늘 3%대 하락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3,400원대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비중은 많지 않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4,000원 선 위에서 일단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네, 하림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실게요, 정모님.
네, 아무래도 일단 뭐 할인이 일단 2% 비중이니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종목은 아마도 3,000원 초반에 오면 추가 진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시면 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일단 시청자님도 알 겁니다. 이 종목이 일단 그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6개 테마가 한번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그 소각되는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팔지 못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도 사실상 보시면 일단 할인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현재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좀 나쁘게 말하면 9월 달까지 봐야 될 수도 있고, 네, 6, 7월까지도 일단 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느긋하게 일단 계속 3,000원 근처에서 조금씩 매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차트가 가급적 음봉일 때 잡지 마시고 3,000원 근처에 왔을 때 빨간 봉이라든가 60분 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빨간 봉으로 딱 변했을 때 그때만 조금씩 모아 가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쯤 시세를 분출하면서 한번 올라간다면 지금 4,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거 할인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올라가 다 빠졌거든요. 지금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보시면 일단 3,000원대에서 거의 60, 70%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 3,000원대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시청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일단 거의 일단 그 뭐 그 이 가격 이 식품이라고 그러죠. 육계 식품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일단 보시면 일단 치킨 값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것도 또 사료랑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테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료랑 뭐 육계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언제 움직이냐인데 현재는 지금 보시면 모든 게 데드 크로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왔고 꼬꾸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만약에 들어간다면 시청자님께서는 절대로 10% 이상은 넘지 않게끔 그 안에서 최대한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게 쪽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설명드리자면 자, 보이시죠? 오늘 또 빠졌다가 좀 올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요게 30분 봉인데 만약에 일단 시청자님이 이제 만약에 이걸 노린다 생각하면 만약에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3,000원 근처까지 가면 요렇게 빨간 봉 딱 나타나면 바로 그 다음 봉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완성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빨간 거 완성됐죠? 그 다음 봉에. 그러면 일단 추가된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가한 거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추가됐다. 그러면 이거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익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게 3.4% 수익이잖아요. 그냥 본전 스탁 걸어버리세요. 그냥 여기 추가된 거. 이해됐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비중을 성공되면은 가져가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본전을 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만 가지고 있고 계속 본인이 매수 가격을 계속 인지하면서 계속 메모해가면서 철저하게 일단 관리하신다면 뭐 이 정도는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종목은 3,000원대부터 조금씩 좀 독하게 비중을 모아가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한 번쯤 6월이나 9월 사이에 한 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하림 일단은 6개 관련주들 시세 분출을 얼마 전에 좀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하림은 일단 3,000원대 초반에 추가 매수를 조금씩 모아 가시면서 6월 달, 9월 달에는 한 번쯤 반등을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시기쯤 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좀 대응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또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까지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도 톡방에 이쪽에 나오는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 과 매일장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맥스 화장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1,600원이고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이어서 역시 마무리 보고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맥스 역시나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7.05% 빠졌고요. 72,5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하루 흐름 이어서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맥스 78,000원에서 이 종목도 역시나 쭉쭉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막판까지 하락폭을 더 키워갔고요. 오늘 72,300원 선까지도 좀 떨어졌었네요. 일단은 72,500원에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와 함께 같이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화장품주 코스맥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8만 원 위에서 일단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네, 이어서 한번 코스맥스도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뭐 시청자님도 이제 이 종목 들어와서 10% 들어왔으면 진짜 잘하신 거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님이 진짜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일단 8천억 정도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1,200억 정도, 1,3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회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그 1,600억 원대 그리고 1,800억 원대 이렇게 일단 상승하는 일단 이런 차트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무너졌어요. 시청자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데 일단 지금 시청자님 여기서부터 무너진 게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턴 어라운드로 생각하고 일단 진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8만 원 같으면 저도 진입할 수 있는 가격, 저도 솔직히 말하면 들어갈 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코스피가 무너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무너진 거고 현재는 더 이상 비중을 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상황 같으면 오히려 제가 만약에 10%가 아니라면 5%는 6만 5천 원이나 6만 7천 원에 한번 담아볼 만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는 올라가면은 아마도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미끄러진지 이걸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죠. 요거 120선 그리고 일단 요거는 61선인데 요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일단 올라가는데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즌에 마음에 추가해서 10%라면 8만 5천 원까지는 아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8만 5천 원. 그래서 8만 5천 원에서 8만 7천 원 정도 오면 그렇게 크게 수익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먹고 비중 좀 줄인 식은 쪽으로 가시고 만약 그 순간 이제 만약에 상태가 좀 좋아서 만약에 조금 호전되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만약 호전돼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세요. 지금 이 차트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코스피 차트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일단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펀드 회사가 이런 좋은 종목을 딱 가지고 있다가도 결국 지수가 빠지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이 좀 고통스럽죠. 이게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매수 들어간 사람은 다 그냥 수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제가 알다보서 그래서 지금 수익을 냈다면 결국 단타 종목이라든가 급등 종목밖에 수익을 내신 분이 없고 이 종목 또한 이제 가치 투자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일단 10% 정도 비중을 담으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좀 장기적으로 일단 보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차적인 8만 5천 원대를 돌파하는지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8만 5천 원대를 크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두 번째 올라가는 때부터는 좀 매물대로 소화를 어느 정도 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강력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인내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8,500원 그리고 9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면 두 번째 저항은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그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 개파락하면서 떨어진 자리가 11만 원대인데 아마 8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 안착되면 11만 원까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차트가 역배열이거든요. 정배열로 돌려면 최소한 21봉 하나 돌리려고 하더라도 거의 한 달 거래량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기대해 보겠다. 예. 네. 네, 코스맥스도 자리 또 확인을 해주셨고요. 일단 장기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저항 자리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를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맥스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성 ENG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951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 담고 계신 상황이네요. 역시나 마무리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신성 ENG도 오늘 좀 하락이 됐습니다. 6.45% 빠지게 되면서 1,74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하루 흐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신성 ENG 1,865원 시가 출발했고 횡보를 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쭉쭉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25원 선까지도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6%대 일단 밀려나면서 1,740원에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담따님께서 또 갖고 계신 신성 ENG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손실권에 좀 계신 상황인데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1,950원이면 상당히 잘 잡은 가격이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도 일단 담다님이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은 돌파하는 가격 잡았는데 거기서 4거래일째, 3거래일째 행보를 하면서 조금씩 수익 나다가 돌파를 못한 케이스예요. 지금 이 케이스가.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저항대를 그러니까 지지는 받았는데 저항대를 돌파 못했기 때문에 좁은 구간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너졌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도 회복하면 한 번에 1,900원, 그러니까 1,950원까지 안 오고 바로 여기 1,900 한 뭐 30원, 4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거의 매수 가격 바로 터무기까지. 일단 그때는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그냥 던져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일단 가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영업적인 이익면이 보시면 일단 그 2019년도에 72억 그리고 20년도에 185억 그리고 2021년도에 24억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차트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속성으로 보면은 그냥 단타하는 게 맞고 장기로 보면 차트가 역배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단타도 사실 손을 안 대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빨간 봉이 아래쪽에 있으면서 파란 봉이 파란 그 이평선이 위쪽에 있으면서 약간 골든 크로스를 내는 상황이 일단 상당히 좋거든요. 만약에 진입한다면 여기가 참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어떤 선을 넘어갈 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60일이나 20일 선 골든 크로스를 내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냈다가 하더라도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만약에 보고 계셨다면 짧게 그냥 차라리 이때 2% 정도나 그냥 짧게 3% 정도 줘버리는 게 나은 상황인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려왔을 텐데 만약에 조금 지지받는다면 1,600원대에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1,600원대 거기서 만약에 이제 살짝 추가해서 살짝 도망 나온다는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신다면 지금 그게 가장 빠른 대응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장기적으로 그냥 자연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보시면 얘가 보조 시그널이 지금 보시면 위쪽 거의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러니까 30% 정도 올라갔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스토캐스틱이 거의 75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스토캐스틱이 20이나 3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갈게요. 장기적으로 일단 본다면 결국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교차되는 지점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성 ENG까지 살펴봐 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정도만 더 보고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네, 오피스넷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120원이고 비중은 25%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종가 보고 한번 오피스넷도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도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8.38% 떨어지게 되면서 4,8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하루 흐름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피스넷 5,250원 시가 출발했었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우하향하면서 쭉쭉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4,755원 선까지도 빠졌었고 일단 오늘 8%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4,81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넷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아무튼 네 일단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청자님 이 종목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이 차트가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담따님이 보유하신 종목이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거의 그 승천하려다가 이제 똑 부러진 차트가 아까 그 차트고 이 차트 같은 경우 오파스넷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상승을 한 차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님이 들어간 시점이 6,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좀 뭔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좀 욕심을 부려서 좀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추가하지 마시고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4일째죠. 4일날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좀 세게 매도가 들어왔어요. 이날 보시면 이제 외국인 일단 매도가 좀 들어왔는데 개인이 그걸 다 받았죠. 아마 시청자님도 아마 여기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기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이 최고 고점 근처에서 한번 물렸고 두 번째 추가하신 부분이 이렇게 돼갖고 단가가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역시나 일단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물렸다가도 첫 번째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만약 이런 봉에서 물리잖아요. 이날은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아니면 이날 차라리 조금 들어가 있을 곧 시청자들도 만약에 이제 매수가 물려 있으니까 고점이니까 많이 못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네. 25%까지 못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이날 차라리 그냥 여기서 5,900원대 그냥 손절하는 게 빨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다음날 시가 여기 이 부분이죠. 시가 돌파할 때 매수하셔갖고 5일선 이평선 근처에다가 그냥 팔아먹는 겁니다. 평균 단가를 떨어뜨리더라도. 그럼 만약에 그럼 하시려면 여기서 바로 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5일 이평선 넘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락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하락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보시면 시청자님, 우리가 이 종목을 일단 매수하시면 고점이 어딘지 알았어야 했는데 보시면 전고점을 보시라고 했죠. 항상. 자, 여기 보시면 네. 보시면 일단 7,000원대, 6,800원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님 아마 여기서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돌파하는 것까지 좋은데 붕괴했을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갖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팔고 나왔어야 된다. 조금 먹고라도. 근데 이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4,000원까지 다시 또 내려올 거예요. 야, 그때는 이제 비중 다문화는 말을 못 하는 게 시청자님 이미 이제 비중이 25%라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 종목을 일단 말씀드린 이유는 요런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아주 교과서적으로 일단 잘 간 차트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되면 일단 거의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에서 30%는 한 번씩 나와요. 이런 차트가. 근데 지금은 시청자님 너무 막차게 타셔갖고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여기 부분에서 한 번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선 4,000원대 근처를 만약에 비중이 없다면 사실 비중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만약에 5%나 10% 된다면 여기서 제가 한 10% 정도 추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좀 제일 안타깝네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네. 일단 선택을 일단 시청자님께 맡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올라간다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면 6,3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은 조금 손해보고라도 팔면 될 것 같고 추가를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겠죠. 여유 있게 간다면 5,600원대 비중 축소 그리고 6,500원대 비중 축소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파스네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일단 전문가님은 여기서 중간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고 가신 히든 종목도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그 전문가님께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 한번 맞춰 나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주시강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유로스타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들 저한테 3가지 주고 가셨는데요.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는 종목들 맞춰 가시고 진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같이 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아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이 좀 맞춰 나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전문가님께서 주고 가신 종목은 해운주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종목 전에도 한번 주고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주고 가셨습니다. 해운주들 굉장히 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또 주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고요. STX 그룹이 인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림그룹이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뒤에 해운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MM, 페노션, 대한해운, KSS해운, 흥하해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인수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많이들 연예인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연예인들이 항상 뭐가 있는지 연예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 배우님을 좋아하는데 공유 배우님의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와 되게 종목에 바다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다 전문가님이 가셔서 또 후루룩 나가셨는지. 네, 민들레님 또 오셨네요. 민들레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들레님이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민들레님 페노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담따님께서는 KSS 해운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 일단은 두 분 나와 계시는데 네, 이 중에 정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화면이 나와서 지금 다른 분들 또 전문가님께 나왔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의리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페노션이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민들레님 집에 이제 오셨다고 하네요. 퇴근을 이제 하셨나 봐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은행주, 금융주를 주고 가셨습니다. 은행주, 금융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뉴스가 좀 이 기업이 있었는데 어플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 때 가상인간 로지라고 아시나요? 가상인간이 나와서 막 광고를 이 기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승우 씨도 광고를 한 적이 있고 박보검 씨가 또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은행주, 금융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업의 로고가 막 지구본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구본, 파란색. 네, 파란색과 지구본 이런 정도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뒤에 금융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네요. 다른 기업들은 좀 오늘 많이 밀려났는데 네, 금융주 이 중에 정답이 있고요. 여러분 파란색 지구본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은행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기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담따님께서 또 신한지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가상인간 로지라고 해서 막 광고를 하던데 네, 민들레님께서도 신한지주, 의리님께서도 신한지주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답이 나왔는지는 우리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영심님께서도 또 오셨네요. 신한지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좌 수익료님께서도 신한지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안 떠나셨군요, 여러분. 네,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답이 또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는 진입 라인은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저한테 이제 매수 가격, 뭐 분할 매수 해라는 가격까지 좀 알려주고 가시긴 했는데 전문가님께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시면 또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힌트를 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오늘 3개를 주고 가셨는데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하면 생각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담배 하면 이 기업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뒤에 담배 관련 전자담배 관련주가 나와 있습니다. KTNG, KCTC, YJM 게임즈, EMT, BGF 리테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담배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특히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 기업이라고 합니다. 5위까지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기업이. 네, 서울 삼성동에 가다 보면은 이제 본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업이 자리를 해 있고요.
그리고 고배당주로 알려져 있어요. 배당주, 고배당주에서 배당을 노리시고 이 종목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루울랄라님께서도 또 오셨습니다. 네, KTNG라고 하시고 담다님께서 KTNG. 제가 마지막 힌트를 드리려고 했던 게 네, 통신사 이름도 있어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담다님 KTNG, 영심님도 KTNG, 루울랄라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아까 상담 진행해 주실 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또 힌트 주실 때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의린님께서도 KTNG라고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통신사 이름도 있다라고 하셨더니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 3개 종목 알려드렸는데 정리 한번 또 하고 갈게요. 담담님께서는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3가지 종목 저희 드리고 갔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주고요. STX가 인수를 했다가 하림 기업이 지금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해운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님의 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팬 그리고 바다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그거를 종합을 해보시면 첫 번째 종목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주, 금융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얼마 전에 어플 관련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을 또 나타내기도 했었고 이 기업은 그리고 가상인간 로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죽은 개가 이렇게 낳은 그런 가상인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 가상인간 로지가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행, 이 그룹 금융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란색 또는 지구본 모양이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지구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구본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거는 담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 5위의 글로벌 담배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통신사 이름도 비슷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배당주로 배당을 노리시고 이 종목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3가지 힌트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직 떠나지 않으시고 많이들 참여를 또 해주셔서 제가 또 오늘 수월하게 방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민들레님, 담따님, 또 의린님, 그리고 계좌주익님님, 루울랄라님, 영심님까지 영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께서 오늘 주고 가신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힌트 나눠보고 맞춰보는 시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물 시장, 미국 증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눠지고 있고 저희 방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3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